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인이보십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해주신 마크로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셨지만 아직도 물려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없고 지금 평단가는 35,000원 정도, 34,000에서 6,000 사이라고 했으니까 35,000원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물려서 현재 손실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은 간단히 살펴보면 시총 3,000억의 바이오 기업이고 지난 코로나 이후에 5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가 35,000원에 추가 매수 자금은 없는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손절을 하냐 버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상해 보셔야 하는 건 결국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 생각한다면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3,000억대 종목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마음대로 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는 주체가 주가 움직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마크로젠 같은 종목은 지금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크로젠 주주님들께는 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삼아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크로젠 같이 파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침 장기평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마크로젠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기평선은 1년이라는 주기를 가진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은 말 그대로 1년간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력한 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예시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코로나 때 한 번에 뚫었죠. 이렇게 한 번에 뚫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호재나 악재가 상당히 큰 경우, 그럴 때는 이런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하락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뚫었지만 상승을 이어가다가도 여기 보시면은 4월 17일에 뚫지 못하고 크게 저항을 받죠. 하지만 다시 반등을 이어가다가 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두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힘을 잃고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힘내서 가는데 또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이번엔 드디어 뚫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도 만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여러 번 밑에서 올라갈 땐 저항을 받는 그런 저항선이 바로 이 장기평선이고요. 일단 뚫었을 때는 다시 하락을 할 때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기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시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기준선이 바로 이 장기평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주가가 장기평선 위에서 놀 때에는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고, 그때는 이 장기평선보다 더 짧은 주기에 6개월이나 1개월선 이런 선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큰 흐름에서의 이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는 게 장기평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시가총액 큰 종목 생각난 대로 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작년 말에 상승하다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한 번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역시 바로는 못 뚫고 뚫으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겨내고 장기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착을 일단 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락이 나와도 여기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장기평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죠. 그 이후에는 상승을 크게 탔기 때문에 장기평선에 닿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다시 하락하다가도 장기평선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상승세로 다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과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기평선 매매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평선에 위에서 닿는 경우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평선, 그리고 밑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장기평선에 닿으면 일단 매도하고, 돌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평선에서 저항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는데, 이 매매 기법도 상당히 저항도는 높지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기평선 말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물론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기법이고요. 어찌되었든 이 장기평선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확히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크로젠으로 돌아와서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한 호재가 있었는지 한 번 아니고 이때 음봉이 한 번 나온 후에 바로 뚫어버리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고 이후에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장기평선은 아니고 여기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장기평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이 한 번 나와줍니다. 그 후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 작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반등을 했지만 한 번 만에 장기평선 아래로 주가가 가는, 그래서 상당히 이전보다 더 힘이 없어진 그런 모습이, 물론 지난주에 5일 내내 하락을 하던 그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이 이 32,000원을 언제 회복하는지입니다. 이 32,000원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쨌든 여기가 대략 3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가격이 32,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악재나 호재가 있다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파동적인 흐름에서 움직인다고 볼 때 지금 주가는 장기 평선 아래에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이어가고 장기 평선에 안착한 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그림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일단 장기 평선을 바닥 삼아서 다시 올라왔다면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장기 평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가가 이대로 힘이 없이 계속 흘러내린다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있어서 장기 평선을 뚫으려 해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다시 시도를 해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32,000원 지금 보시는 이 영역 32,000원을 언제 회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32,000원 회복이 빠르다면 보다 빨리 본전 가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홀딩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기관이 주로 수급을 좌우하는데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동안 기관이 수매수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3거래일이거든요. 요 3일 동안 요 정도 가격은 기관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고요. 물론 32,000원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3만원 아래까지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 평선이 이제는 저항성이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뚫지 못하는 그런 저항성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5,0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셔야 하고 이 25,000원까지 열려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25,000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가격대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도까지 열려있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이 사이에 뭐 매매가 크게 이 사이에 걸려있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때 걸려있던 거래량을 하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수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매물대가 없는 그런 구간이 25,000원 3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25,000원까지도 금방 빠질 수 있겠다. 따라서 하락을 한다면 섣불리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2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최대한 3만원까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시겠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25,000원 선까지 될 때까지 현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종목 정리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3만원까지 낮춰놓으시면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이 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3만원 가격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않으려면 평단가를 3만원까지 3만원 이하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3만원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등이 나와도 이 장기 평선을 한 번에 뚫기 힘들 거기 때문에 35,000 평단가가 본전이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25,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2,000원 회복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지금 볼 때는 최근 3거래일 기관 수매수 들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중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도록. 단 추가 매수는 없이.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있을 이런 하락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물린 일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매수하자마자 보통은 손실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손실 구간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는 좋은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종목이 실적이 좋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물렸을 경우에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했는데 어떤 불리의 상황이 와서 크게 물리게 되는 경우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점도 종목을 선정하실 때 기준으로 추가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 편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